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영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헤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네, 잘 지내셨나요? 정말 저는 잘 지냈고요. 밀떡을 항상 지켜보면서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지켜보면서. 가슴이 좀 쓰린다. 왜 쓰리신 거예요? 왜? 못 빼서 쓰렸다고. 아 진짜 그런 거죠? 네. 난 또 괜히 오해할 뻔했네. 못 빼서 쓰린 거지. 좋으신 거죠? 제가 다시 와서. 웃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로 밀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양한 이야기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밀리터리 세계가 방산 세계가 또 바쁘게 안 움직였더라고요. 계시는 동안. 맞아요. 네.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데 오늘은 폴란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한화오션이 폴란드 해군의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제안이 어떤 내용인 거고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4월 4일 현지 시간으로 하나오션이 폴란드 군비청의 이 오르카 사업 관련돼서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이렇게 현지 매체에 좀 보도가 됐어요. 네. 그리고 현지 매체하고 하나오션 관계자들이 뭐 이렇게 기자간담회 같은 것도 지금 했고. 참고 말씀드리면 이제 폴란드 군비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한 뭐 K2 전차, K9 자주포, 천모, F-50 다 이 군비청과 연관이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안에 좀 몇 가지 좀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격적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장보고3 배치 2 세 척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해군에서 운용 중인 209급 잠수함 네. 장보고 한 척도 임대를 제안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폴란드 해군이 지금 오르카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식적인 문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빌려달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 4개 업체 정도가 지금 여기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우리 빼곤 다 유럽 업체죠. 독일, 네. 스웨덴 뭐 이렇게 지금 네. 스페인 네. 한 4개 업체 지금 하나오션 뭐 현대 HD 현대중공업 네. 그렇게 되면 이제 5개 업체인데 이 5개 업체에다가 이제 구두로 다 물어봤어요. 잠수함을 지금 좀 빌려줄 수 없냐. 그러니까 새로운 잠수함이 들어오기 전까지 요 갭을 메꿔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폴란드 수에서 갭 필러 네,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해줄 수 없냐. 그리고 기존에 운영했던 게 서방제 잠수함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네. 구소련제 잠수함이라 전투기도 바뀌면 기종전환 훈련하는 그렇죠. 것처럼 승무원들을 미리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킬로급 잠수함 한 척만 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킬로급 잠수함도 거의 40년이 다 돼가요. 지금. 와 되게 오래 오래됐어요. 썼다. 네. 네. 노인학 때는 만국 근데 공통이구나.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형 잠수함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얘는 빨리 나가야 되고 네네. 킬로급 그러네요. 빨리 나가야 되고 근데 지금 요 갭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구두로 다 물어봤는데 가능하다는 나라도 지금 사실 몇 나라 있었어요. 독일도 뭐 우리가 하나 빌려줄게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저는 걱정을 했던 게 이제 다른 나라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저거 못하면 이게 수주전에서 밀릴 수 있는데 가뜩이나 이제 혼자 아시아인데요. 그러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전에도 했지만 EU가 지금 상당히 EU 내 이제 방위 산업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새로 나온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만약에 EU에서 만든 뭐 무기 체계 이게 2나라 이상 사면 EU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러면 이게 좀 상당히 불리해지는데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런 제안을 지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만 좀 앞서간 거 아니냐 그래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실히 이제 다른 경쟁국들 사이에서 좀 먼저 치고 나가기 네. 위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앞서서도 지금 폴란드의 그 킬로급 잠수함이 40년이 됐다고 하잖아요. 네. 오래 썼으니까 네. 이거를 현대화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타이밍이 지금이어야 하는지 이게 또 궁금하네요. 그건 이제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네.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폴란드 우리가 이제 로또를 맞았고. 그렇죠. 그다음까 지금 육해공 사업을 정말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미친 듯이 하고 네, 있죠. 근데 이제 해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호위함 사업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영국이 가져갔고. 23형 구축함이죠. 네, 네. 맞아요. 그거로 이제 선택을 했고 잠수함 사업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발트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소련도
독일 못지않게 잠수함을 엄청 많이 갖고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소련은 별로 활약을 못했어요. 발트해에서. 독일 애들이 네. 바보가 아니잖아요. 기뢰를 잔뜩 깔아놓은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오다가 많이 파괴된 경우가 엄마야?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 발트해는 어떻게 대잠 전력이나 잠수함 전략을 쓰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느냐가 판단이 될 정도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게 워낙 잠수함 사업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동안 계속 못한 거예요. 폴란드가. 근데 이번에 이제 러우 전쟁 터지고 나니까 야 급하다 빨리 하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막 진행을 하고 있어요. 덧붙이자면 폴란드의 역사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 네.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뭐 유태인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 얘기 많이 하지만 국가적으로 제일 큰 피해를 입은 맞아요. 나라는 바로 폴란드거든요.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과 독일, 악마끼리 손을 잡았다라는 평을 받았던 이 두 나라가 손을 잡고 폴란드를 양쪽에서 공격하면서 폴란드가 없어져 그냥 국가 그냥 없어져 버렸고 유태인들이 제일 많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국가 단위로 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나라는 폴란드. 그리고 그 이후에 양쪽에 그러니까 서방권과 이제 소련의 어떤 거래로 인해서 위성 국가가 돼 버려 갖고 오랫동안 또 소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폴란드의 역사를 안다면 폴란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러시아는 못 믿고 유럽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제 양쪽이 공격했을 때 그 폴란드에서 그 당시에 폴란드 정부에서 그럴 줄 알고 네. 영국이랑 프랑스랑 이제 조약을 네. 맺었는데 네. 두 나라 다 상큼하게 씹어버렸거든요. 그렇죠. 마이 갓.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하네. 폴란드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믿는 나라는 사실 미국밖에 없어요. 아. 네, 그 상징적인 장면이 미군이 이제 드디어 폴란드 영구 주둔하거든요. 딱 그때 보면은 양쪽에 서서 막 이렇게 그 미국 국기 성족이랑 오, 폴란드 진짜요? 국기랑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장면이 좀 상징적으로 보이고 있죠. 이제 폴란드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제 방산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약간 이제 폴란드 사람들 생각에는 러시아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같고 독일은 일본 같은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한이 맺혀 있는 맞아요. 거예요. 네. 들어온다. 확.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네. 확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 되게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 음. 미국을 더 의지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올해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폴란드 두타 대통령이 저기 트럼프 만났는데 한 10몇 분밖에 못 만났어요. 거기까지 정말 비행기 타고 갔는데. 미국까지 그죠. 갔는데 반나절 왔는데 15분인가 만나고 어머나. 그래서 폴란드 내에서 네. 좀 말이 많았었어요. 아. 근데 폴란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예요, 상황. 그 정도로 미국이 중요하다라고 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거는 그냥 좀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지금 잠수함을 40년 썼잖아요. 네. 보통 잠수함 몇 년까지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30년 정도. 30년? 네, 보통 무기체계 수명이 다 보통 30년, 30년이에요. 40년인데 지금 이제 킬로급 잠수함의 이제 문제가 음. 오래됐고 첫 번째. 유지 보수도 안 되죠. 그다음에 러시아의 관계가 그렇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 보수가 안 돼. 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폴란드도 빨리 시급히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의 장보고함이 딱 도입이 네. 되면 폴란드 해군은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변화가? 이제 폴란드 내 좀 이렇게 유명한 싱크탱크에서 작년엔가 보고서를 냈어요. 이제 오르카 프로젝트 관련돼서 보고서를 냈는데 각 잠수함들의 이제 장단점을 좀 비교해가지고 했었어요. HD 현대중공업도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장보고 배치2 지금 하나오션이 제안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면 납기 내 인도가 가능하다. 유일한 그런 유일하게. 잠수함이다. 아주 큰 장점 아닌가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음. 지금 금융 지원이라던가 여러 네. 가지 이제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음. 또 한 가지 장보고 3 배치2는 장점이 경쟁 잠수함보다 한 가지가 더 있죠. 수직. 그렇죠. 네. SLBM 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는 거. 아. 그 장점이 있고. 저도 이제 풍문으로 들었는데 네. 잠수함에서 쏜 뭔가가 네. 모스크바까지나 러시아 영토로 뭐 날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조건도 있었다라는 풍문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도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후보군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쏠 수 있냐. 그게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폴란드 해군의 ROC에 포함이 된 건지 네. 일단은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쏠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폴란드 잠수함이 수직 발사관으로 순항 미사일 비스무리한 걸 쏠 수 있다라 그러면 이게 대비를 또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가 사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이제는 이제 뭐 미국만 쓰는 건 아니에요. 네네. 지금 많이 풀어졌어요. 호주도 지금 도입을 하려고 그러고 네덜란드도 지금 도입하려고 그러고 일본도 도입하려고 그러고
폴란드 정도면 해주겠죠. 예, 충분히 이제 도입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문제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쏘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보고 3 배치 2가 된다. 그럼 이제 체계 통합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시험 발사도 해봐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과연 미정부가 장보고 3 배치 2의 수출 승인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변수가 나오죠. 네. 근데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다른 나라 어떤 나라가 잠수함도 돼도? 마찬가지예요. 아, 다른 그러면 나라는 아예 이거는- 수직 발사관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골치 아픈 문제지만 딴 나라는 아예 생각도 못 해봐야 될 문제잖아요. 아, 근데 이제 우리 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아. 폴란드 입장에서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폴란드 현지 업체하고 천무 유도탄 네. 80kg짜리 폴란드 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걸 체결을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우리 전술지대지 미사일, 그렇죠. 네. KT즘 같은 거를 좀 사고를 늘려서 우리 이제 발사관에 네, 두면 네. 굳이 미국 수출 승인 안 그렇죠. 받아도 되고 네. 다만 이제 MTCL 관련해서 폴란드가 이제 미정부 설득하는 부분은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쉬울 있고.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발티키가 평균 수심이 한 55m라고 하는데 이 활동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까요? 아 사실 그래서 저도 그걸 좀 많이 알아봤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 우리 장보고 3 배치 2는 3,000톤급인데 지금 잘 보시면 독일이나 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2,000톤급이에요. 그렇죠. 네. 대부분 다. 어. 그리고 스페인만 3,000톤급이에요. 이제 여러 군데 이제 확인을 해봤거든요. 하나오션도 사실 그것 때문에 폴란드 내에서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아니 그 큰걸 수심이 얕은데 3,000톤급이 이게 말이 되냐? 티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독일이나 그런 나라에서 스웨덴 같은 애들이 네. 현지 언론에 계속 이제 이런 걸 아. 한 거예요. 아, 너무 크다. 근데 최근에는 이 3,000톤급 잠수함도 문제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전장 정보 이런 거 받아들이는 네. 능력 그런 것들이 좋아져서 미리 사전에 적이 움직이는 걸 알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 해군에서 이제 잠수함 운용하시던 함장님들 얘기는 크게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일례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야 봐라 서해에서 서해는 더 수심이 얕은데. 미국의 원잠이 공격 원잠이 작전을 다 한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약간 반대하는 이제 우리 우리나라- 경쟁사들이 약간 블러핑을 하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많이 컸다. 독일이랑 스웨덴이 네. 우리나라 잠수함 상대로 아, 그런 그런 건가? 거 됐네. 많이 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 수심이고 또 네. 깊은 데는 또 깊더라고요 보니까 네. 또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수심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장보고 3가 네.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장보고 3 배치 2 제한 중인 거 뭐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11월에 가서 네. 봤으니까 일본함을 와, 엄청 뭐 커요. 보면서 놀랐죠. 한 209급 잠수함 2배 돼요. 그죠.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와. 역대 우리나라가 만든 잠수함 중에 가장 큰 크기. 그리고 음. 발사관도 밝힐 수는 없지만 약간 좀 제일 네. 많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게 크게 커졌기 때문에 배치 원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 미세하게 이 잠수함을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장치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장점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리튬이온 네, 배터리. 네.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배터리 중에서는 가장 효율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AIP 공기부료 추진 그죠. 장치. 네. 그리고 거의 이제 한 달 정도는 안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발티크는 워낙 좁고 이게 네. 진짜 여러 나라 국경이 붙어 있는 데라서 뭐 장기 작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한화오션의 이 장보고가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뭐 다른 경쟁국들의 잠수함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지만 우리 잠수함 이렇게 뛰어난 것 같은데 한화오션이 계속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앞서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1억 달러를 투자할 거다. 예. 그리고 잠수함 수주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훈련이나 정비까지 다 해준다라고 하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제 파격적인 제안도 있고 음. 폴란드 해군의 오르카 프로젝트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보면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언급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 관련된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들어 있어요.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중요하네. 부분이고 수직은행 자금 지원을 좀 받아야 될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 음. 반면에 이제 유럽의 경쟁국들은 세계적인 금융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독일은 과거에 209급 잠수함, 네. 디젤 잠수함 중에 베스트셀러로 꼽혔던 이유가 팔 때마다 사실 차관을 많이 껴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미나 이런 나라들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없는 나라들이 없더라고요.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잠수함 자체도 좋았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2099 잠수할 때 이제 우리 돈 다 내고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빚 없이 간 거고. 그때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이 팍 올라가고 플렉스인데? 완전 멋있는데? 현금 박치기. 그리고 이제 그때 네. 사실 제가 이제 11월에 가서 그 하나오션에서 만났던 분 중에 한 명이 이분들이 사실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분인데 네. 그 2099 잠수함 때 직접 독일 그 조선소 가서 배우신 분이에요. 야.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독일 기술자들이 잘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아유, 니네들이 할 수 있겠어. 그죠. 그래서 이제 가서 만드는 걸 배우고 나서 밤에 다 모여서 배운 내용을 다 노트에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다 공유하고.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우리가 장봉 와, 3가 그렇구나.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오. 프랑스에서 독일한테 엄청 비난을 했어요. 네. 니들이 새끼 호랑이를 키웠구나. 네. 수기나 이제 이런 거 보면 기술자 짠하잖아요. 저기 알려지지 않은 나라 와갖고 막 뭐라도 하나 배우려고 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가져가지 말고 보고 알아서 해 이러고 딱 던져주면은 복잡한 도면이잖아요. 그 몇 명이 보고 외워서 맞아요. 밤중에 진짜 이렇게 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멋있다. 그건 이제 초창기. 네네. 네. 중반기 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우리 조선 산업이 넘버원이었잖아요. 네네. 독일에 보면은 이제 잠수함에 들어간 여러 구성품 만드는 업체도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사실 상선 만드는 데 납품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 조선이 넘버원이 됐으니까 그쵸. 네. 업계 1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들한테는 오는 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물건을 안 사주면 공장이 문을 닫아야 돼. 왜 이렇게 그래- 기분이 좋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야 가져가. 잘못했습니다. 아, 이러고. 진짜요? 예. 완전 달라졌네요, 상황이. 그래서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 우리가 209급 약간 이제 네네. 국산형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사실 독일이 그걸 막으려고 했었어요. 오. 근데 못 막은 이유가 한국 업체가 갑인데 막으면 우리 밥줄이 끊기는데 그래서 사실은 다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조선 사업이 K 방산이 그럼요. 네. 최고구나. 네. 그러면 이번에도 이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에 우리 한화오션이 좀 잘 수주도 하고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폴란드와 손을 잡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시장 계속해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건지 네. 폴란드 다음에는 어떤 나라로 갈 수 있을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한국형 잠수함을 팔았지만 폴란드는 이제 유럽 시장 그렇죠. 진출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상징성이 되게 크죠. 일단 유럽 시장에 진입하면 우리가 선진국 시장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크고 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폴란드 다음이 이제 캐나다입니다. 그렇죠. 캐나다. 네, 지금 이제 캐나다 캐나다 척수가 많죠. 네, 오. 거기는 사실 뭐 수십조 원 되니까 캐나다 관련돼서도 이제 수주전에 지금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또 아는 분이 지금 이제 하나오션에 전에 해군 교육사령관 했던 분인데 거기 가서 지금 해외 영업을 하시는데 들어보면 거의 국내에 안 계시더라고요. 계속 해외 돌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중동도 있고 사우디도 지금 담당하려고 그러고. 중동. 그렇지.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캐나다 잠수함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같이 원팀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폴란드 사업은 따로 나가요. 이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HD 현대중공업은 아예 독자적인 모델을 공동 개발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어요. 아 네. 폴란드에. 네, 그러니까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한 3개 정도 제안을 해놨어요. 아. 왜냐하면은 지금 장보고 2 네. 214급 네. 그것도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고 장3도 제안을 해놨고 배치 1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HD 현대중공업하고 폴란드가 같이 하자. 그러니까 약간 장2, 장3 배치 1의 중간 크기로 또 제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3가지를 제안해놓은 상황이에요. 거기는 폴란드가 그건 어떻게 선정할지 모르겠는데 국내 업체 간의 경쟁도 사실 그 안에는 있고 그다음에 외국 업체 간의 경쟁도 있고 좀 복잡하죠 사업 자체가. 만약에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중에 네. 폴란드가 좀 더 조건적으로 봤을 때 선택할 회사는 어느 회사 같아요? 만약 국내로 한정했을 때. 만약에 이제 두 군데가 정말 선정된다 그러면 유리한 건 하나오션이에요. 왜냐? 지금 이제 모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대규모로 지금 그렇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잠수함하고 예를 들어서 K나 한자고 천무 뭐 유도무기 이거 다 합쳐버리면 아 이거 구치가 어마어마해져 진짜.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하나오션의 이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를 측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만약 이 두 회사가 시너지를 발휘해서 폴란드에 정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커지죠 이게 얘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경쟁자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네. 게 있는데 폴란드에 한국 기업이 들어가면
다음 국가는 어느 국가가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 유럽에서 유럽은 사실 지금 이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도 있고 그래요. 발트 연안국들은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음. 지금 어떻게 보면 폴란드가 유일한 유럽에서 엥?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다른 이제 나라는 뭐 그렇죠. 잠수함이 스웨덴도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은 노르웨이 없는 같은 거예요.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네.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음. 동부 유럽이나 중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에 접하지 않는 그렇죠. 데 더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폴란드가 약간 예외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전 다음으로 많이 이제 언급이 되죠. 제2의 화약고로 언급이 되는 게 음. 칼리닝그라드예요. 근데 이게 폴란드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죠. 거기 옛날 독일 영토였죠. 맞아요. 네, 네. 퀘니스베르크. 네.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장보고 3 배치 2가 좀 유망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칼리닝그라드를 일례로 폴란드가 사실 제즘이라고 네. 미국에서 만든 이제 공중발사 순항사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어요 지금. 여차하면 지금 폴란드는 한 1000발 가깝게 생기기 때문에 여차하면 모스크바도 이제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장보고 3 배치 2는 지금 SLBM 탑재 네. 가능하니까 칼리닝그라드도 사실 노려볼 만한 수중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 세력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유럽 국가 중에 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에 잠수함을 도입한 나라가 없어요. 예, 다 자국산, 그러니까 맞아요. 유럽제나 유럽제 미국제 네. 이렇게 했지 아시아 국가에 잠수함을 도입한 사례가 그게 사실 없거든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만약에 여는 들어가면, 거네. 그러니까 그리고 김대원님 말씀대로 다른 나라는 이미 잠수함이 있거나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네. 폴란드가 사들이는 게 우리가 유럽에 팔 수 있는 마지막 잠수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속된 말로 이 방위성금이라도 걷어서 네, 보태주거나 그 폴란드 우유 네. 많이 사드셔야 돼요, 우리. 네. 폴란드 우유 맛있더라고요. 맛있어.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어. 고소하고. 네. 굉장히 고소하고. 네. 의미 있는 진출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폴란드 해군이 현대화를 구축하는 시점에서 하나오션이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유럽이나 또 세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포부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 K 방산 그리고 우리의 잠수함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경쟁력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